음모론, 한독수 등 집단 기각 다 시키고 대통령 홀로 인용을 한다는 막교안, 일종의 막교안, 이것이 얼마 전에도 한번 정치권에 돌았는데 오늘 다시 이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변론 재개를 신청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 대리인단의 의견이 이제 양쪽으로 갈려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 쪽에 좀 힘을 싣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권 안에서도 이것이 변론 재개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당장 승부를 보는 것이 맞는지 좀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나 또 오세훈 서울시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오늘 계속 변론을 이 정도 되면 재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원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그 수사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이야기가 비쳤기 때문에 결국은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면은 헌재에서도 또 변론을 재개를 해서 따질 건 더 따져봐야 된다. 뭐 홍장원 문제나 이 각종권 문제 따질 건 따져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변론을 재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여권 안에서는 아니다, 변론 재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변론 재개를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변론 재개로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내용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장동혁 의원은 판사 출신이죠. 장동혁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주장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장동혁 의원의 주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극자 마은혁 임명 카드가 아직은 살아있는데 덜컥 변론을 재개하자고 했다가 마은혁을 임명을 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지금 무조건 6명을 채우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인데, 좌파에서는 마은혁이 들어가면 한 명은 확실한 한 명, 지금 4명 좌파 그러니까 뭐 인용파, 기각파 이야기할 때 그 인용파 4명, 거기다가 마은혁까지 가면 5명, 그리고 중간에 김형도가 옮겨가면은 6명, 그러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죠. 마은혁이 그만큼 들어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마은혁이 들어갈 수 있는 텀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변론을 재개를 하면은, 그럼 재개를 하면은 할 테면은 구인 체제로 만들자, 뭐 이렇게 또 여론전을 펼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장동혁 의원은 우려를 하는 것이고, 특히 여권에서도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마은혁에 대한 임명 압박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좀 초단기에 승부를 보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하면서 압박하는 그 배경에는 이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 완성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유리하다는 이런 계산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이 민주당 원내대변인 노정면이 노골적으로 그런 것을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마은혁 합류로 구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질 때 8인 중 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가진 소수가 8대 0에 협조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인 체제가 됐을 때는 나머지 6명이 필요한데 지금 한
그 3명의 우파 가치를 지키는 3명의 헌법재판관들도 설득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6인이 되면은 설득을 해서 아예 그 9대 0, 9대 0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가 자기들이 다수라서 그러니까 만장일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라도 이 마흔역의 투입이 절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좌파의 전략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마흔역은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임명을 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은 변론 제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변론 재개, 정치권이 이렇게 갑론을박을 할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헌재에 있죠. 변론을 제기하는 거. 특히 어쨌거나 지금 재판장 노릇을 하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좌파 재판관이죠. 문영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이재명과 문영배의 커넥션이 또 재가동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흔역을 어떻게 하든 집어넣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 쪽이 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아도 변론을 또 재개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게 또 생기죠. 상당히 지금 시간 게임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변론을 재개를 하면은 3월 26일 전에는 결정이 안 나오겠죠. 그 결정이 안 나오면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3월 26일입니다. 3월 26일 되면은 이재명은 유죄가 확정이 되면서 2심까지 확정이 되면서 민주당 안에서 손절론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 전에 또 헌재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이재명의 속셈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마흔역을 또 못 집어넣으니까는 어떻게 할지 지금 그쪽도 아마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겁니다. 일종의 마흔역 딜레마에 이재명과 문영배는 빠져 있죠.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 주제로 말씀드린 음모론이 하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음모론 뭐냐면은 이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이 있죠.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뭐 이번 주 금요일, 뭐 14일 아니면 13일 목요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목요일에 4사람에 대한 선고 기일을 헌재가 잡았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에 대한 이 선고 기일을 13일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 국회가 감사원장과 이 검사들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이 12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98일 만에 이 선고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선고를 계속 하지 않고 뒤로 계속 늦췄습니다. 계속 늦췄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이 역량을, 모든 그 헌재 재판관들의 업무 같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선고는 다 뒤로 미뤄놨습니다. 이 변론이 다 끝났는데, 변론이 일찌감치 다 끝났는데 다 밀어놨죠. 그리고 이 한덕수 국무총리도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다고 했다고 또 뒤로 밀어놨습니다. 밀어놨는데 또 다시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는 좀 뒤로 미루면서 이 다른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사람들의 공직자들의 이 선고를 갑자기 그 앞당기려고 한다. 이게 왜 그럴까? 일종의 뭐 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도저히 뭐 용납을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이 정치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이 4사람, 이창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을 기각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창수, 최재해, 이창수,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이 3명에 대해서 이 선고를 해서
4명이죠. 4명에서 다 기각을 시킨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선고를 하면서 기각을 시킨다. 그래서 전부 다 직무 복귀시켜준다. 그렇게 되면은 마치 헌재가 공정성을 갖는 것처럼 이 무차별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 탄핵안 처리, 탄핵 소추안 처리에 대해서 다 기각을 하면서 그 전에도 전부 다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기각하고 인용된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9번의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인용된 게 없는데 이번에도 다 기각을 시켜준다. 그때 이준석 방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다 기각을 시켜주는데 딱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만 인용을 한다. 이런 음모론이 지금 그 정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저렇게 갑자기 탄핵 소추안을 막 발의를 하고 하는 것이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아니냐. 나중에 일종의 딜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과 딜, 아니면 헌법재판관의 재판관 중에서 좌파 재판관들의 딜, 이 가능성이 그 시나리오가 이런 음모론 같은 시나리오가 그 전에도 나왔는데 이 헌재가 공정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입맛에 맞춰주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경계론이기도 하죠. 음모론인데 경계론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음모가 작동할 수 없도록 감시를 해야 되고 그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현재 선고를 받는 그러니까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고 그것도 유용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상황은 일단 제가 음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실화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